2024에서 2025 시즌의 토트넘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자면 따갑대일 것입니다. 어이는 어따서 갚으면 되잖아의 줄임말로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역사상 최다패를 경신하면서 최악의 시즌을 보냈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우승에 모든 걸 걸었던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너무나 잘 어울리는 말 같은데 그 말대로 감독은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시즌 마지막에 제대로 한 판을 따내면서 토트넘을 챔피언스리그에 진출시켰습니다. 그토록 고집하던 공격 축구조차 포기하고 선제골 이후에 수비에 몰빵하면서 흔히 말하는 실리 축구도 할 수 있음을 보여줬죠. 실제로 현지 토트넘 팬들의 반응 역시 유로파리그 우승에 엄청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의 높은 만족도. 유명 스포츠 매체인 디 애슬레틱은 이번 시즌이 끝난 이후에 각 구단의 팬들에게 올 시즌 성적의 만족도에 대해 물었습니다. 토트넘 팬들 중에 매우 만족이라고 답한 게 52.9%로 과반수가 넘으면서 토트넘은 이 조사에서 공동 6위에 올랐는데요. 매우까지는 아니고 그냥 만족이라고 답한 건 37.9%라서 이를 합하면 전체적으로 만족스럽다고 말한 팬은 9할 이상이죠. 네, 그야말로 따서 모든 걸 갚았습니다. 참고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상위 세 팀은 크리스탈 팰리스, 뉴캐슬, 노팅엄 포레스트로 전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창단 이후 최초로 맨시티를 꺾고 FA컵에서 우승을 하면서 95%가 넘는 팬들이 매우 만족했고 뉴캐슬 역시 리그컵 결승에서 리버풀을 꺾고 70년 동안의 무관을 끊는 데다가 챔피언스리그 진출까지 확정지으면서 매우 만족한 팬들은 94%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노팅엄은 우승은 못했지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챔스 경쟁까지 하면서 최종 리그 7위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프리미어리그의 최종 1위부터 5위까지인 리버풀, 아스날, 맨시티, 첼시, 뉴캐슬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게 됐는데 여기에 리그 17위지만 유로파에서 우승한 토트넘까지 총 6팀이 챔스에 나갑니다. 왜 토트넘 팬들이 이렇게 좋아하는지 알겠습니다. 여기에 6위 아스톤 빌라와 12위 크리스탈 팰리스 이렇게 두 팀이 유로파리그로 나가고요. 토트넘이 막판에 한방 역전을 이뤄냈다 보니까 팀을 둘러싼 상황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단 경질이 유력했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기사회생하면서 다음 시즌도 팀을 이끄는 게 거의 확정이라고 봐도 됩니다. 공식적으로 팀의 발표가 있거나 하진 않은데 애초에 엔제 감독을 데려올 때부터 4년 장기 계약으로 데려왔거든요. 자른다는 말이 없으면 계속 가는 겁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리더십과 손흥민 찬사.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 우승 퍼레이드에서 내가 말하고 또 말했는데 다들 믿지 않았지만 결국 우리가 해냈다라면서 그동안 무수하게 놀림을 받았던 2년차 우승 발언을 현실로 만들었죠. 그러면서 캡틴 손흥민과 주장단을 영웅이라고 부르면서 지켜세워줬습니다. 눈치가 빠르다고 봐야 하는 건지 여기서 손흥민을 언급하면서 피해가는 게 여간 노련한 게 아닙니다. 특히 손흥민에 대해서는 리빙 레전드라면서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극찬을 퍼부었습니다. 100번 맞는 말이긴 한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우승을 이끈 감독이 이런 말을 해주는 건 좀 의미가 남다르긴 하거든요. 이후에는 시즌 3가 시즌 2보다 재밌다면서 다음 시즌도 토트넘을 이끌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긴 했죠. 하지만 리그 마지막 홈 경기에서 브라이튼에게 1대4로 처참한 패배를 당하면서 분위기가 차갑게 식긴 했습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자르고 데려올 감독이 마땅치 않기에 다음 시즌도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팀을 이끌 확률이 매우 높긴 합니다. 로메로의 잔류 가능성.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인해서 운명이 바뀐 선수가 또 있습니다. 바로 캡틴 손흥민을 도와 열심히 했던 부주장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그 주인공인데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거의 토트넘을 떠날 게 확실시됐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직접 아르헨티나에서 자국 매체 인터뷰를 하면서 이번 시즌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한다. 하지만 나는 발전을 원한다. 그러기 위해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것도 배제하지 않았다. 내가 가고 싶은 리그는 스페인 라리가다.
솔직히 정말 거기서 뛰고 싶다라면서 이적하고 싶다는 말을 했기 때문이죠. 거기에다가 실제로 이 말을 들은 건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러브콜을 보내면서 스페인 매체인 렐레보에서는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의 철학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선수다. 같은 아르헨티나 출신인 만큼 잘 사용할 것이다. 실제 협상이 시작되진 않았지만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여름 이적 시장에 나올 경우를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라면서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이적 확률을 높게 점쳤고, 또 다른 매체인 트리나에서는 시메오네 감독이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이적 관련 통화를 나눴다. 구단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면서 시메오네 감독이 직접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통화를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밝혔습니다. 그렇게 시즌이 끝나면 크리스티안 로메로 떠나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받아들인 팬들도 많았죠.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유로파리그 우승이 대반전을 만들면서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잔류가 더 유력해졌습니다. 영국 매체인 이브닝 스탠더드에서는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잔류 여부가 이번 여름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잔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매우 가까운 사이라면서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남는다면 크리스티안 로메로도 따라서 팀에 남을 확률이 높다고 보도했고, 토트넘 매체인 스퍼셈 역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하면서 토트넘은 크리스티안 로메로를 붙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토트넘을 안 떠날 거라고 봤습니다. 로마노 기자의 전망과 레비 회장의 의지 뿐만 아니라 최고의 이적 전문가로 유명한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 역시 개인 SNS를 통해서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하면서 토트넘의 주선수들은 팀을 떠나기 힘들 것이다. 그중 한 명이 크리스티안 로메로다. 현재로서는 계약 연장에 대한 대화가 진행 중이지 않다. 하지만 다니엘 레비 회장은 크리스티안 로메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 분명하다라면서 지독한 협상으로 유명한 레비 회장이 최선을 다해서 크리스티안 로메로를 지킬 거라고 말했죠. 가뜩이나 짠돌이로 악명이 높은 레비가 최선을 다한다면 얼마나 지독할지 상상조차 하기 두렵네요.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크리스티안 로메로 이적에 약 3,800만 파운드 종류를 제시할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이는 한화로 겨우 700적 남짓한 금액인데, 제대로 마음먹은 레비 회장에게는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로 보입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토트넘 측은 크리스티안 로메로에게 최소한 900억 원 이상의 가격표를 붙였고, 레비 회장의 성격을 생각하면 그래도 1,000억이 넘어야 팔지 않을까요? 웬만하면 팔 생각이 없다는 말입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토트넘 잔류 의지. 무엇보다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최근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 우리는 이번 시즌의 그룹으로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걸 얻어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내 이름이 아름다운 클럽인 토트넘과 함께하게 됐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서로 뭉쳐서 하나가 됐기에 우리가 성공했다고 믿는다. 우리는 계속될 것이다. 이게 우리의 길이다라면서 토트넘에 남아서 계속 이 선수단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우승을 하겠다는 듯 글을 썼거든요. 다음 시즌 토트넘의 전망. 토트넘 우승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건 당연히 시즌 내내 팀을 이끈 캡틴 손흥민이지만, 축구적으로 볼 때는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미키 반더벤 조합이 무엇보다 든든하고 강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손흥민도 우승했으니까 한 시즌 더 하고 크리스티안 로메로, 미키 반더벤의 센터백 듀오까지 있으면 다음 시즌에도 하나 할 것 같습니다. 네, 전제는 부상이 없다는 것과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실리적 운용을 적용할 때겠죠. 메디슨도 부상 감수하면서 열심히 뛰어줬지만 더 창의적인 패스와 스피드, 활동량까지 겸비한 미드필더 1명과 최상급 수비형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존슨도 열심히 했고 결승골도 넣긴 했지만 더 돌파도 되고 날카로운 공격수만 있으면 트로피 더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